의령공 29장은 사람이 절대선의 도를 깨닫고 도를 따르고 행하여야 비로소 도를 널리 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좋은 사상이나 원리가 저절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구현하는 인격적 인간이 있어야 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는 추상적 원리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 군자와 성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펼쳐지고 빛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기초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왈, 인능홍도, 비도홍인. 아주 10자뿐이 안 되는데 아주 여기에 나름 깊은 뜻이 있으니까. 자, 공자는 말했죠. 인, 사람이, 조동사죠. 캔, 할 수 있다. 홍, 넓히다. 사람만이 도를 확대할 수,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만이 어떤 자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적극적인 어떤 행위로서, 사람이 어떤 적극적인 행위로서 도를 확대할 수 있으며, 비는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내었는데, 이것도 부정조사죠. 아니다. 그러니까, 도가 주어가 되면은, 홍은 수로, 이는 목적어인데, 이 수로의, 수로를 돕는 부사죠. 비. 그러니까, 도비홍인, 도라는 이 추상명사로는 사람을 넓게, 사람을 넓힐 수는 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도라는 이런 추상명사로는 이 추상명사인 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도가 있어도 사람이 이 도를 실행하지 않으면은 도는 확대되거나 퍼지지가 않죠. 넓혀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기자집주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인능 홍도에서 이 홍이라는 것은 광이 충기야로 이렇게 주인은 풀었습니다. 이 광은 넓힐 광이죠. 넓힐 광. 확대하다. 그러니까 홍이라는 것은 확대하고 그리고 충기, 그것을 충실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홍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는 여기서 도겠죠. 도를 확대하고 확장하고 충실하게 하는 것, 이걸 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자집주로 해석하면 사람만이 도를 확대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도비무야. 도라는 것은 무야. 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 무. 그게 도가 사람을 확대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즉,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이 이 도를 확장함으로 해서 그 후에 밟게 되는 것이다. 즉, 도를 확대하는 사람을 기다린 후에 뒤에야 이 도는 밝아진다. 이렇게 도노집주는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도를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순과 같은 요순 같은 성황이 나타나면 인의도가 크게 드러난다. 이것도 바로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도를 확장한다. 또 공자 같은 사람, 이런 공자 같은 훌륭한 성인이 나타나면 예약과 왕도, 이것이 밝혀진다. 이런 의미죠. 반대로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이런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이런 사람이 없으면은 도는 숨어버린다. 이런 얘기. 확대되지 않고 이거는 숨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정의, 자스티스, 법치, 민주주의 같은 가치도,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사람들의 용기와 인격이 없으면 형식만 낳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령공 30장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말이니까 그냥 본문을 번역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활, 과의불개, 시의 과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평소도 반복하는 말들이죠. 잘못, 이런 얘기죠. 잘못을 하고도 불개, 고치지 못하면, 이것, 즉 잘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자집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응? 주자집도에서는 바로 잘못이 있는 것을, 잘못을 고칠 수 있으면은, 즉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이게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허물이 있어도 능히 그것을 고치면은, 이게 이때는 복이죠. 돌아올 복자입니다. 돌아올 복. 돌아온다, 이런 얘기. 뭘로? 무과 과실이 없는 것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장은 바로 육아 수양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그런 장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실수보다, 과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 이것을 고치지 않는 것. 즉 고치지 않고 책임 회피와 자기 합리화, 이것이 더 나쁜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위령공 31장은, 이 장은 사와 또 학과 이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생각을 공자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움이 없는 사색, 그의 한계를 말한 것으로서 공자가 말하는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한 공상적 사색만으로는 참된 지혜에 도달하기 어렵고, 반드시 이 배움이 바탕이 되어야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즉 학문이라는 것은 성현들이 남긴
고귀한 문화유산이므로 학문을 배워 참된 도리를 깨닫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이에요. 그래서 학을 바탕으로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본문을 보면은 자활, 오상, 종일불식, 종야불침. 나는 이미 뭐했다. 뭘 했느냐? 종일 낮 동안 있으면 배가 고파지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종일도록 밥도 먹지 않고 종야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뭘 했느냐? 생각만 했다. 이런 얘기죠. 생각하느라고 종일 밥도만 먹고 밤새 잠을 자지 않았으나 그 무익, 그렇게 해봤자 별 이득이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불효학이야, 배우는 것만 못하더라, 이렇게 공자가 얘기한 것이죠. 이것을 논어 집주에서는 이 사를 생각한다 하는 사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소위 그학. 사라는 것은 기학, 배운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한다, 이런 얘기죠. 또 학이라는 것은 소위 바탕제 재물자, 도움자자죠. 기사. 배움이라는 것은 그 생각을 돕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배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생각만 해가지고는 배운 게 없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생각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배움이 있은 후에야 이렇게 종일토록 그 배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밥을 안 먹고 또 잠을 자지 않고 생각해야 그때 바로서 사람의 이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사와 학은 생각하고 또 배운다, 이 얘기는 바로 서로 보완관계에 있죠. 배움이 없는 사세, 이러한 배움이 없는 생각만 하는 것은 바로 공허하죠. 아무 어떤 그 의미가 없죠. 또 배웠다고 해도 또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떤 막혀버리죠. 배움이 막혀버리죠. 생각 없는 배움, 그것은 끝나버려요.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보면은 혼자만의 추측과 자기 확신에 갇히지 말고 독서, 교육, 경험, 타인의 지혜를 통해서 사고를 깊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령공 32장은 이미 우리가 위정편 18장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정편 18장을 한번 되돌아볼 테지만, 여기서 이미 한번 봤는데, 즉 군자는 인덕을 바탕으로 한
인정에 참여하여 도덕 정치를 펴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엘리트 휴머니스트가 바로 군자죠. 즉 남한의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소인과는 다른 군자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보다 전체를 위하고 물질보다 정신을 고양하고 도덕적 사회 건설에 앞장서는 지식인이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의령공 32장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의정편 18장에서 저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을 다뤄본 적이 있는데, 우리 복습하는 그런 셈을 잡고 의정편 18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의정편 18장은 차장이라는 사람이, 차장학간로였어요. 차장이라는 사람이 녹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자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느냐? 녹을 구하라면, 녹은 여기서 국가에 봉직하고 그리고 받는 그 봉급 지급을 하려면은 그런 의미죠. 이걸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자는 담은궐의 많이 듣되 의심스러운 것은 궐, 빼다. 많이 듣고 의심스러운 빼고, 그리고 말할 때는 신중해. 어떻게 하느냐? 많이 들은 것 중에서 의심스러운 건 뺀 나머지만 말을 하면은, 즉 허물이죠. 그렇게 하면은 허물이 적을 것이다. 한 번 더. 많이 듣되 의심스러운 건 빼고 말을 할 때 그 의심스러운 뺀 것, 확실한 것만 신중하게 얘기를 하면 바로 허물이 적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각연, 많이 보고 그 많이 본 것 중에서도 위험스러운 것, 이런 것은 빼고, 의아스러운 거, 이런 건 빼고, 행동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의아스러운 것을 빼고 확실한 것만 행동을 하면은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에 있어서 허물이 없고 행동에 있어서 후회하는 일이 없으면 그 속에 바로 학간록에서 이 녹이 그 속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의정편 18장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의령공 32장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공자는 말했죠. 군자, 모도, 불모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군자는 도모해라. 뭘? 도를 도모해라. 올바른 길을 도모하라. 이런 얘기죠. 네? 대신에 불모식, 먹을 것에 대해서는 도모하지 말아라. 이 식을 주자집주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식을 주자집주에서는 녹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응? 그러니까 군자는 이 도를 도모할 뿐,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 월급이나,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얘기죠. 경야, 이거 어려운 자인데 줄일례입니다. 줄일례. 줄일례 요즘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경야, 경은 바로 쟁기로 그 농사를 짓다, 이런 얘기. 농사를 지어봐도 농사 짓는 사람은 곡식이 있으니까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농사를 지어도 그 가운데서, 농사 짓는 가운데서도 이 배고픔이 있다. 내재 기중. 기중은 뭐예요? 농사 짓는 가운데에서도 이 주릴래, 배고픔이 있다. 그러니까 농사 지어봤자, 예를 들면 국가가 정치를 잘못해서 농사 짓는 거를 거의 세금으로 가져가 버리면은 국민들은 농사 지어봤자 먹을 게 없죠.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학야 배우면은 그 배움 속에 이미 독봉이 있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운다 이런 얘기는 바로 이 군자니까, 군자가 배운다 이런 얘기는 배우고 참다운 군자가 되어 바른 정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죠. 독봉을 받게 되죠. 그렇게 배우면은 그 속에 바로, 그 배움 속에 바로 이 녹봉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배우면 독봉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군자는 그냥 이 식에 대해서, 독봉에 대해서만 욕심내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군자가 되면은 출사해서 독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군자 우도, 바로 걱정하다 이런 얘기죠. 군자는 도를 걱정해야지 부를 걱정하지 해서는 안 돼. 빈을, 가난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군자는 도를 걱정하되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즉 이 얘기는 공자는 현실의 생계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에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먹고 사느냐, 이것의 문제보다도 이 도덕적 수양, 올바른 도덕적 수양과 올바른 길,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두 문장, 농사 지어봤자 굶고 배워야 녹이 있다. 이 두 문장의 확연한 대비가 되죠. 즉 농사를 지어도 굶주림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생계만 쫓는다고 반드시 안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학야 녹제 기중, 배우면 그 배움 속에 독이 있는 것이다. 학문을 하면은 그 속에 녹봉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도를 닦고 학문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역할과 생활 기반이 따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공자는 이런 그 물질적인 그것은 아주 우선순위에서 부차적이죠. 먹고 먹는 거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부차적이죠. 다음 순위고 제일 우선 근본적인 가치는 봐도 도를 도모하는 거. 도가 식에 우선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자의 논어 집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군자 이도의중. 군자는 중하게 여긴다. 뭘? 도를 중하게 여김으로써 군자는 도를 중하게 여김으로써 이식 그리고 식여록 비소선야 식 먹을 것과 더불어
녹봉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응? 그러니까 군자는 도를 우선해야지 먹을 것과 녹봉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아까 해석과 거의 똑같죠. 그래서 군자는 걱정한다. 뭘? 도를 걱정한다. 군자가 진정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도이고 불우빙이지. 응? 내가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응? 내가 가난한 거 아닌가? 내가 도를 잃고 있는가? 의로움을 잃고 있는가? 이런 거를 고려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군자는 우선 도를 우려해야지 가난을 우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보면은 돈과 성공만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고 자신의 원칙과 양심 가치를 먼저 세우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